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강사 이재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조선 사회의 변동입니다. 조선도 상당히 역사가 길죠.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전반부를 배웠다면 내일은 바로 오늘은 후반부를 자,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선의 중간 이후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조선 사회의 변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전반부에 비해서 후반부는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종 이성기부터 시작을 해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성종까지 열심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태조에서 성종까지는 권력자들이 훈구파였어요. 훈구파는 우리 신진 사대부 중에서도 급진파 사대부를 우리가 훈구파, 정도전파죠. 그죠? 네, 그렇게 한 100년 정도 훈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그 성종 때부터 우리 사림들이 등장을 하고요. 사림은 옛날 정몽주, 우리 그 돌아가신 정몽주 파죠. 온건파 사대부. 자, 그들이 계속 우리 지방에서 세력을 길러왔어요. 그 사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구하고 사림의 대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훈구파가 아닌 사림들이 등장을 하면서 바로 이 훈구하고 사림이 또 엄청나게 치열하게 4번이나 싸웠죠. 근데 다 사림이 4번이나 밟혔어요. 그래서 사화라고 했습니다. 사화. 그러다가 근데 발표도 정말 오토기처럼 일어났죠. 오토기처럼 일어나서 결국 사림들의 시대가 됩니다. 사림들. 그래서 사림들이 우리 이 권력을 주도하는데 이것을 이제 붕당이라고 해요. 붕당. 그래서 우리는 붕당 정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훈구의 시대였다가 훈구하고 사림이 열심히 싸워야 사화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림들이 살아남아서 사림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붕당 정치입니다. 사림들끼리 싸운다. 붕당 정치. 자, 그러면 우리 붕당 정치는요, 사림들끼리 이제 파가 나뉘어가지고 이제 자기들 파. 근데 우리 사림들이 그 지방에서 공부하던 곳이 서원이죠. 그래서 이 서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파가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너 뭐 무슨 대학 나왔어? 나 뭐 어디 나왔어? 나는 어디 출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고향 때문에도 이렇게 파가 나뉘고 사실 제일 안 좋은 거죠. 지연 학연으로 나뉘는 게 제일 안 좋은 건데 옛날에도 나 누구 스승 밑에서 배웠어? 나 어디 서원 출신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한 무리가 되는 거죠. 무리들이. 그래서 이게 붕당의 토대가 되는 거죠. 어떤 스승 밑에서 배웠느냐? 그래서 그 라인이 형성이 되는. 그래서 초기에 붕당 정치는요. 초기에 붕당 정치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초기 붕당 정치는 그래 서로 이렇게 파가 다르더라도 서로 약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서로 약간 인정하는 분위기.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많이 변질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많이 변질이 돼서 서로를 그냥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초기에 그래도 붕당은 뭔가 건전한 정치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이 붕당을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정치권의 정당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정당들이 색깔이 있고 의견이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이 공존하면서 정치를 했다면 나중에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완전히 이렇게 변질되는 그러한 이제 조선시대 붕당 정치라는 걸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양반들끼리 파가 나뉘어서 엄청 싸우는 거니까 이거는요 왕권 약화에 기여하게 되고요. 정치가 굉장히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를 못 죽여서 안달인 상대당을 부정하는데 그 계기가 있습니다. 예성 논쟁과 환국이라고 하는 그걸 계기로 해서 서로를 굉장히 미워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조 때 그럼 이제 지난 시간 걸 잠깐 떠올리시면서 우리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선조 때 임진왜란이 큰 사건으로는. 자, 그리고 선조 때 드디어 이제 붕당이 생깁니다. 이 사림끼리 분열을 해요. 사림끼리 분열을 해서 여기 잠깐 참고하시면요. 우리 사림들은 이렇게 분열이 돼요. 자, 우리 동인과 서인으로. 동쪽, 서쪽, 동인, 서인. 동쪽, 서쪽이 있으면 남쪽, 북쪽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동인, 서인 나뉘고 그 다음에는 남인, 북인 이렇게 나뉘어요. 동서남북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서인이 노론, 소론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나뉘고 이게 이제 붕당 정치예요. 자, 그래서 선조 때 처음으로 동인과 서인이 나누어지는 자리 싸움 하다가 그래요. 이조 전랑이란 자리 싸움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동인과 서인의 분열. 쉽게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이죠. 서로 그 관직 많이 차지하려고 자기 당 사람으로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이 붕당 정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조 다음이 광해군이죠. 자, 광해군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 일어난 임진왜란을 다 수습하죠, 광해군이. 자, 근데 광해군은요, 이제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자, 광해군은 처음에 이 북인과 손잡고 정치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도 하고, 나름 정치를 잘했는데, 광해군은 중리배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이제 중리배교를 외치다가 결국에는 광해군 쓸려나가죠. 인조에서 쫓겨나잖아요. 서인의 인조 반정으로. 그래서 이제 북인들은 끝나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동인 서인으로 나뉘다가 남인 북인으로 나뉘었는데 북인과 손잡았던 광해군이 끝나면서 북인은 끝났어요. 자, 그럼 누구만 남았냐면 지금 남인과 서인이 남은 거죠. 자, 이제 남인과 서인이 대립각을 세우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서인들이 인조를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권력은 서인들이 잡겠죠. 근데 아직은 초기예요. 초기는 붕당 정치가 괜찮았다 그랬죠. 서로를 그렇게 막 못 죽여서 안달은 아닙니다. 서로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서인이 권력을 잡아도 남인들을 어느 정도 참여시켜주는 괜찮은 정치로 갔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자, 이제부터 이제 변질이 됩니다.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맛이 가요. 자, 바로 우리 예속 논쟁. 그 다음 임금이 현종 때 예속 논쟁은 쉽게 얘기하면 예절, 옷 갖고 싸우는 거. 웬 옷? 자,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을 때 그 예복을 가지고 상복 있잖아요. 그 상복을 뭐 몇 년을 입네 마네 막 이런 거 가지고 남인과 서인이 죽어라 치열하게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서인이 이기고 또 한 번은 남인이 이겨요. 자,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청 치열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거. 그게 바로 예속 논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종임금. 이 숙종임금은 바로 그 유명한 장희빈의 남편이죠. 네, 장희빈의 남편인데 장희빈이 뭘로 유명해요? 아주 악독하게 맨날 이제 중전마마 죽어라 두 번째 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전이 인현왕후였는데 인현왕후 이렇게 인형 만들어 놓고 맨날 바늘로 찌르면서 죽어라 막 이런 저주를 이제 우리는 그런 스토리로 많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인현왕후는요. 서인 쪽 집안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희빈은요. 남인 쪽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여자들의 막 이런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가장 치열했던 붕당 정치의 대표적 집안의 딸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물론 장희빈의 그런 이제 악행이 더해진 거지만,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서로 못 죽여 서인 간음이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한 번은 자 서로 그냥 확 시국이 바뀐다. 그게 바로 환국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서인이 권력을 잡아서 남인을 싹 쓸어버리고요. 또 한 번은 남인이 이겨가지고 서인 쪽이 싹 쓸리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를 그냥 한 번씩 확 이제 쓸어버리는 자 그런 환국을 무려 3번. 한 번은 서인이 이겨요. 한 번은 남인이 이겨요. 한 번은 서인이 이겨요. 이렇게 완전히 번갈아가면서 자 3번 만에 끝났는데 서인, 남인, 서인 최종 승자는 서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서인에 의해서 이제 그 권력이 잡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서인 쪽 바로 인현왕후가 왕후였을 때 자 그러다가 한번 이제 쓸려 나가죠. 네, 인현왕후가 그래서 한번 궁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폐비가 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장희빈이 중전마마 자리까지 오르잖아요. 그 남인이 한번 이겨서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장희빈의 말로는 사약을 먹죠. 그죠? 네, 사약 먹고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남인 쪽이 쓸리면서 이제 서인의 승리로, 그래서 서인의 승리 끝이 나죠. 그래서 이런 치열한 예손과 황국으로 완전히 변질되는 거죠. 그냥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네, 그래서 이런 변질로 인해서 갈수록 왕권은 약해지고요. 네, 붕당끼리 싸움은 심해지고요. 그래서 아주 숙종은 지긋지긋한 거죠. 서인과 남인의 싸움이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숙종에, 이렇게 무슨 당이다 이런 거 말고 그런 당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능력 있는 사람 뽑는 탕평책이라는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추진하지 못합니다. 네, 말만 꺼내보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숙종 다음에는 장희빈의 아들이 잠깐 이제 왕에 올라요. 경종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종.
영조가 왕이 되죠. 자, 영조의 아들, 안타깝지만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죠. 그래서 영조의 손자입니다. 정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영조, 정조 때는 뭐 대단히 정치를 훌륭하게 잘하죠. 영조, 정조.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최종 승자 요 그 관계를 보시면 처음에 서인과 남인이 막 싸우다가 자, 서인이 이기고 남인이 이기고 서인이 이겼어요. 자, 이제 서인만 남았습니다. 이제 남인도 끝났죠. 자, 서인만 남으니까 이제 지네들끼리 또 파가 나뉘네요. 노론, 소론. 그래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다가 자, 잠깐 이제 또 소론이 권력을 잡다가 영조, 정조 때는 이제 노론의 시대가 돼. 이제는 이렇게 복잡했던 붕당에 노론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노론의 시대로. 그래서 붕당 정치 이렇게 막 양반들끼리 파가 나뉘어가면서 살인들끼리 파가 나뉘면서 막 치열하게 정치를 했던 거 이걸 붕당 정치 이렇게 붕당 정치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영조, 정조는요 그래도 정치를 잘했는데 자, 아까 전에 숙종이 처음으로 탕평책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하면 당이 뭐가 중요하냐 능력 있는 사람을 골고루 뽑겠다 탕평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피고요. 자, 정치를 대단히 잘하죠. 영조와 정조는 훌륭한 임금님.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 정치가 붕당 정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조, 정조 임금님은 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특히 정조. 우리가 조선시대에 단골 왕들이 있어요. 조선 전기에는 세종대왕님이 단골이고요. 조선 후기에는 정조 임금님이 단골입니다. 네, 그래서 단골 왕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자, 그러면 탕평채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을 이제 피게 되고요. 자, 우리 할아버지 사도세자는 죽으니까 이제 정조 손자가 왕이 됩니다. 대단히 똑똑하죠. 네, 그래서 영조는요. 이제 탕평책을 실시해요. 탕평책을 실시하고 그리고 비석을 세웁니다. 지금 우리 그 성균관 대학 있잖아요. 네, 성균관 대학에 있으면 그 탕평비가 아직도 있어요. 그 성균관 대학교 정문에 네, 서울 그 해화동에 가시면 딱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탕평비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 붕당 정치가 아까 자리 싸움으로 시작됐잖아요.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그 자리 싸움. 그래서 그 자리 이조 전랑에 그 추천하는 관행 뭐 이런 걸 없애면서 붕당 정치를 이제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역시 훌륭한 왕은 백성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조, 정조도 이제 백성들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자, 첫 번째. 균역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해요. 균역법. 자, 우리 군대 가는 거 대신에 이제 옷감을 내요. 군포를 내는데 1년에 2필을 냅니다. 근데 이제 그 백성들한테는 이 2필도 대단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너무 많지? 줄여줄게. 그럼 하나로. 그죠? 자, 그래서 군포 2필을 한 필로 탁 줄이는 건 과감하게 이제 반으로 줄여준 거기 때문에 대단히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균역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형. 옛날에는요, 악형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 말해요. 뭐 고문을 너무 심하게 하고 옛날엔 또 사지가 찢어지는 벌도 있잖아요. 뭐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면 이 그 사극에서 보면 이게 팔 다리를 묶어놓고 네, 자 그다음에 그 묶은 소를 딱 때려. 그럼 소가 막 아프니까 달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막 살이 찢어지겠죠. 뭐 그런 거보다 끓는 물에 넣질 않나. 뭐 별별 죄. 아, 끔찍한 벌이 더 많아요, 옛날에. 자, 그런 너무 심한 악형을 금지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신문고, 억울하면 억울합니다 이렇게 두드리는 신문고가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형수는 그래도 재판을 3번 해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런 삼심제도 이런 걸 도입하신 분이 영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세자는 죽고 이제 정조 왕이 됩니다. 자, 정조는 대단히 또 똑똑한 왕이죠. 네, 그리고 항상 암살의 위험에 시달렸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그 노론 세력들이 정조를 엄청나게 노렸죠. 네, 그래서 정조가 왕이 되는 거를 또 처음에는 당연히 싫어했겠죠. 왜냐하면 사도세자가 죽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아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복수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정조는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뭐 책 보는 일이 왜냐하면 최대한 이제 잠도 안 자려고 노력을 하고 네, 책을 대단히 많이 본 임금님은 똑똑했고요. 자, 거의 천재적이죠. 자, 그러면 이 정조 때 이제 할아버지의 정책이 탕평책을 계승하고요.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네, 왕실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실 도서관 규장각을 만들어서 여기서 여러 가지 개혁 정치에 대한 논의,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장용령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는데, 장용은 쉽게 얘기하면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 자, 그래서 왕의 친위 부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다가 수원 화성. 역시 수원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죠. 수원에 가시면 그 수원 화성을 여기 축조하십니다. 근데 그 성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옛날에 뭐 돌 날르고.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제 거중기를 이제 개발하셔가지고 도르의 원리로 자 이거를 지었다고 하죠. 그래서 수원화성을 축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정조는요 상업에 그 상당히 옛날에 농업 중심 사였어요. 상업은 무시했는데요. 자 상업 활동에도 자유를 줘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상업이 발전하는 네 그러한 정책도 피고요. 그다음에 농업도 당연히 더 발전하고요. 광산 개발도 장려해.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굉장히 깨어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발전하는 네, 그 정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서울, 첩의 자식, 서울과 어떤 노비에 대한 차별도 많이 완화해주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좀 등용도 하고 이런 굉장히 깨어있는 왕, 영조, 정조는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붕당 정치의 시대인 영조와 정조였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진으로 잠깐 보시면 우리 음식 중에 우리 전통 음식 탕평채라고 있어요. 탕평채. 자, 이 탕평채에서 이 탕평책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버무린 탕평채처럼 우리도 붕당 정치에서 이제 탕평책을 실시해보자. 능력 있는 사람 골고루 등용해보자. 뭐 이런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성균관 대학교에 있는 비석 탕평비입니다. 네, 그 비석, 뭐 비석이야 다 돌멩이고 그 글씨 써 있는 거 뭐 그런 차이지만 바로 이 성균관 대학에 가시면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수원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수원 화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거중기, 정경용 선생님 만드신 거중기. 그 다음에 정경용 선생님은 또 천재시죠. 역시나 그 임금님 못지않은 정말 천재시죠. 그래서 이 정경용 선생님은 한강에다가 자 다리, 옛날에 어떻게 다리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배를 쫙 연결을 해요. 자, 그러면 배가 쫙 연결이 되니까 배가 마치 다리가 되는 거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배다리를 또 이렇게 설계를 하신 분이 또 정약용 선생님이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특히 그 조선 후기, 조선시대 굉장히 큰 전쟁이 두 번 있었죠. 한 번은 임진왜란, 한 번은 또 우리 그 호란이 있었습니다. 외란과 호란. 자,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호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외란과 호란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전쟁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일단은 우리의 군사 시스템도 바뀝니다. 군사제도 이제는 뭔가 좀 체계적인 그런 군사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전쟁을 겪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앙군, 지방군, 중앙군은 5군형 5개, 지방군은 소고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중앙군은 5개, 훈련동안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유형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훈련도감 하나만 눈여겨보시면요. 자, 훈련동안은 직업 군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직업군인. 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제 생기게 됐고요. 이제 항상 이제 군인을 두는 거죠. 월급쟁이 군인을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업군인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항상 있는 군대고요. 이제 보수사수, 살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삼수병으로.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은 소고군이라고 하고요. 평상시엔 자기 일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나면 뭐 양반부터 노비할 것 없이 나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게 이제 소고군입니다. 네, 전쟁 이후로 이런 군사 시스템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변사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비변사는 원래는 이렇게 나라의 비상사태가 있을 때 이럴 때 하는 회의예요. 국방상 어떤 임시 회의 기구였어요. 자, 그런데 원래는 이제 비상사태에서 하는 회의인데 진짜 이 회의가 너무 중요해지게 된 거죠. 전쟁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외란, 호란. 그래서 비변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구로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란 이후에는요, 이제 붕당 정치가 또 시작이 되죠. 붕당 정치 하면서 이 붕당 정치 핵심 기구가 비변사가 됩니다. 자, 비변사가 붕당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 의정부. 원래 왕 밑에 의정부가 제일 센 기구인데 의정부보다도 비변사 권력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 이후에는 국가 정책의 최고 힘이 센 기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 비변사.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세금도요, 바뀝니다. 전쟁 이후로 백성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세금 제대로 내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백성들은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왕들은 나쁜 놈들인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우리 그 백성들의 그 재정 상태를 생각해서 세금 제도가 다 바뀝니다. 자, 세 가지가 다 바뀌고 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자, 옛날엔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들을 또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데 그것을 영정법으로 바뀝니다. 영정법. 자, 영정법은 풍년, 흉년